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은 자석의 운동으로 만드는 전기 에너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기 에너지에 대해서 배우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석의 운동으로 전기 에너지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림을 간단하게 한번 그려볼게요. 제목은 전자기 유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풀었으면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예. 전기 자기 유도. 그러니까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전기와 자기가 뭔가를 유도해낸다라는 거겠죠. 우리가 앞 시간에 배운, 그러니까 이전에 배운 자 코일 이런 거 배웠습니다. 그죠? 도선이 이렇게 관계 있다고 칩시다.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있느냐, 금류계라는 게 있습니다. 이 금류계라는 것은 그 전류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전기가 얼마큼 흐르는지 측정하는 건데 요 방향까지 측정이 가능해요. 요거 기억해 주시고, 여기서 우리가 자석의 N극을 지금 이 안에 코일 안에 밀어 넣어 봅니다. 이 코일은 지금 건전지가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전기가 흐르지 않아요. 그럼 이게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요 N극이 가까이 올 때 요 안에 있는 코일 있죠, 코일. 요 코일이 이하가 오는 걸 싫어합니다. 그거는 고등학교 때 원리를 배우는 거고, 우리는 어떻게 배우느냐, 이 N극이 가까이 오면은 이하가 N극으로 밀어내려고 그래요. N극이 가까이 오면 N극이 밀어내려고 합니다. 그럼 밑에가 당연히 S가 이렇게 되겠죠. 자, 또 다른 상황은 똑같이 코일통이 이렇게 있는데 금육이 당연히 있고, 이제는 N극을 멀리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다른 경우는 이제 S극을 이제 가까이 하는 경우, S극을 멀리 하는 경우, 이렇게 네 경우가 있겠죠. 자, 이때 요 밑에 코일은 조금 전에 말했듯이 N극이 가까이 오면 N극을 밀어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평형 상태, 어떤 상태가 있는데 그 상태에서 뭔가 변화가 생기면 그 변화의 반대 방향으로 뭔가 생기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우리가 편하게 물을 떠놓고 물 한쪽을 내가 드러내면은 이렇게 됩니다. 호수가, 예를 들어 그 관이 있다고 칩시다. 이 안에 물이 이렇게 차져 있는데 여기 지금 수평을 맞춰져 있죠. 지금 이 상태에서 내가 여기 있는 일부의 물을 드러냈다고 칩시다. 그럼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이 드러낸 게 없어지는, 이게 비어 있는 게 아니고 요 물이 요렇게 이동해가 다시 수평을 맞춥니다. 그죠? 또는 내가 물을 추가적으로 넣으면은 이게 위에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얘가 요렇게 물이 이동해가지고 또 수평을 또 맞춥니다. 그죠? 요런 상황입니다. 결국 자연계에서 지금 어떤 평형에 도달해 있는데 요 평형을 깨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은 그 현상을 다시 되돌리려고 하는 어떤 작용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N극이 가까이 오면 N극으로 밀어내려고 그래요. N극이 멀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 N극이 멀어지고 있으니까 다시 당기려고 합니다. S극으로. 코일이 그렇게 변한다는 거죠. S극이 가까이 오면은 S극으로 밀어낸다. 이런 느낌입니다. S극이 멀어지면 N극으로 잡아당긴다. 결국 멀어지면 당기고 가까이 오면 밀어내려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앞에서 그 코일 전류 우리가 한 거 기억납니까? 예. 요 N극이 되려면은 코일의 전류가 어떻게 흘러야 되냐면은 요렇게 흘러야 됩니다. 전류가 요렇게. 손으로 하는 거 알죠? 오른손으로. 자, 그래서 전류가 이렇게 흐르게 됩니다. 요거는 N극이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자, 요렇게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따라서 요렇게 전류가 흐르게 되겠죠. S극이 요거 좀 그림 똑같죠? 그래서 요렇게 전류가 흐를 겁니다. 요거는 요거하고 그림이 똑같죠? 어디 그림이, 코일의 그림이 똑같죠? 코일의 그림. 자, 결국은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거는 N극이 가까이 올 때는 위에가 N극이 돼가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데 N극이 가까워질 때하고 멀어질 때 어떻게 됩니까? 전류 방향이 반대가 되죠. 또는 N극이 가까이 올 때와 S극이 가까이 올 때도 또 반대가 됩니다. 전류 방향 반대죠. 예, 이렇게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주인은 이런 방향을 물어보지 않을 거예요. 방향을 물어보지 않고 이런 현상들이 일어난다. 결국 지금 자석을 움직여 가지고, 자석이 뭡니까? 자기죠, 자기. 자석을 움직여 가지고 지금 뭘 만들어냈습니까? 전류를 만들어냈죠. 결국 이게서 말하고 싶은 것은
자석과 코일 사이 거리를 변화시켰더니, 그러니까 가까이 왔다 또는 멀어졌다 변화시켰더니 갑자기 난데없이 전류가 발생하였다. 를 설명하는 겁니다. 요 전류가 뭐냐? 유도전류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유도전류는 누구 때문에 생겼습니까? 자석의 움직임이 때문에 생겼죠. 근데 요거를 자석은 가만히 있고 이 코일을 위로 올려도 코일 입장에서는 앵글이 가까이 오는 느낌이니까 똑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결국 자석이 움직이든 코일 박스가 움직이든 둘 사이 거리가 이렇게 가까워지든가 멀어지면 무조건 유도전류가 발생한다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되시겠죠? 자, 그리고 지금 이 그림을 보니까 설명을 하는데, 코일 근처에서 자석이 움직일 때, 자석은 가만히 있고 코일도 움직여도 됩니다. 예. 지금은 이제 코일이 이제 여기 밑에 있는 거고 자석을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지금 움직이지 않을 때와 움직일 때가 있습니다. 움직일 때 코일에 통과하는 자기장이 변하여 코일에 전류가 발생한다.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건 몰라도 됩니다. 그냥 자석이 가까우면 전류가 생긴다. 지금 움직이지 않을 때는 이 전구에 불이 안 켜져요. 움직일 때는 지금 그림이 안 보이는데 이거 전구에 불 켜진 그림을 그린 겁니다. 이거. 아시겠죠? 자석이 움직이니까, 움직이지 않을 때는 전류가 발생 안 하고 움직이니까 뭔가 변화의 반대 방향으로 하려고 전류가 흐르게 되더라. 그래서 전류가 흐르니까 요게 금유계 대신 만약에 꼬마 전구를 꽂아 놓으면 전구가 불이 켜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됐습니까? 이제 결국 언제 자석의 힘이, 언제 전류가 생기느냐? 상대적으로 움직일 때. 가만히 있을 때는 절대 안 생깁니다. 결국 넣을 때 불 켜주고 넣고 가만히 있으면 안 켜집니다. 뺄 때 불 켜주고 빼고 가만히 있으면 전혀 안 켜집니다. 아시겠죠? 됐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거는 뭔가 거리 변화, 움직임이 생기면 뭔가 전류가 발생하는 기계 싹 다 전부 다 이 원리입니다. 됐죠? 이용이 곧 교통카드 단말기. 이거 어떻게 됩니까? 카드 단말기 우리가 카드를 갖다 대죠? 그게 움직임입니다. 카드를 갖다 해야 되니까 한마디로 가까이 가니까 이하가 뭔가 전기가 흘러가지고 계산이 띠릭 하고 되는 겁니다. 여기 우리가 이제 카드를 이렇게 보면 카드 있죠, 우리 교통카드 뭐 조그만 거 있는데 이 안에 뭐 있냐? 코일하고 마이크로칩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눈에 안 보이는데.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우리 단말기에 갖다 댄다는 것이 단말기 그 자석이거든요. 그 자석이 갖다 대니까 이게 유도전류가 흘러가지고 여기서 삐빅 하면서 서로 신호를 보내가지고 뭐 한다? 예, 정산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 정확하게는 알 필요 없고, 이게 원리를 이용하는구나. 도난 방지 장치. 이건 뭡니까? 우리 마트 같은 데 물건 사가지고 그냥 계산 안 하고 나가면 삐빅 소리 나는 거 있죠.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안에 요런 코일이 감겨져 있는데 우리 지나갈 때 우리가 요 옆에 다이소 이런 거 지나갈 때 옆에 뭐 기둥 같은 거, 문 앞에 기둥 같은 거, 하얀 기둥 같은 거 써 있죠. 거기 자기장이 있습니다. 자기장. 그 사이를 지나가면서 삐빅 소리가 나는 겁니다. 자, 마이크. 요거 어떤 거냐? 마이크 안을 보면은 우리 입으로 소리를 지르면은 음파가 날아가죠, 이렇게. 그럼 이 마이크 막을 때립니다. 이 음파가 때리면은 마이크 막이 왔다 갔다 움직입니다. 아주 미세하게. 요거를 전기로 바꿔가지고 마이크 선을 통해서 우리가 소리를 녹음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자전거 전도등 요거는 요새는 별로 없는데 옛날에 자전거에 보면은 요 바퀴에 이상한 기계 같은 거 조그만 거 달리 있거든요. 여기 바퀴가 돌면서 이 알을 돌려요. 돌려요. 소주병까지, 조그만 소주병까지 생겼는데 돌립니다. 이게 전선으로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우리 후레쉬 있죠, 후레쉬. 자동차 자전거 앞에 있는 전조등 요 불 켜지게, 한마디로 달리면 불 켜지게 되어 있습니다. 요 발전기, 소형 발전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보안 검색대 이런 거 그냥 외워놓으면 됩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이 원리를 정확하게 알 필요는 없고, 이게 요 원리로 가는구나. 그럼 이제 중요한 게 뭡니까? 문제에서 나오는 거. 마이크 대신에 뭐 넣겠습니까? 스피커는 아니다. 그는 안 된다.
스피커하고 마이크로 반대거든요. 예, 마이크는 되는데 스피커는 아닙니다. 요거 잘 나오니까 기억해 주세요. 자, 밑에 유도 전류. 코일 주위에 자석이 움직일 때 흐르는 전류. 요거 앞에 설명했습니다. 됐나? 자기장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흐른다. 방해하는 방향으로 흐른다. 오케이. 예. 유도 전류의 방향은 코일을 자석이 가까이 할 때와 멀리 할 때는 서로 반대 방향으로 흐르고, 하나 더. 자석의 N극, S극이 바뀌어도 N극이 들어올 때와 S극이 들어올 때는 반대입니다. 그러면 N극이 들어올 때와 S극이 나갈 때는 이 방향 때문에 반대, 극 때문에 반대니까 똑같은 전류가 흐르는 겁니다. 지금 이 그림하고 요 그림 이렇게 되는 거죠. 요 그림하고 요 그림 똑같은 흐르죠. 됐죠? 둘 중에 하나만 바뀌면은 전류가 반대로 흐르는 거고, 둘 다 바뀌면은 전류가 그대로인 거죠. 바뀌고 바뀌는 거니까. 예. 그 다음에 전류의 세기, 요거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거를 전류를 세게 흐르려면 어떻게 하느냐? 1번 빨리 움직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얘가 급하게 오면 급하게 밀어내겠죠. 그럼 얘가 센 자석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센 자석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급하게 밀어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류가 세게 흐를 겁니다. 그죠? 이해갑니까? 예. 두 번째, 코일이 많으면 됩니다. 자, 지금 코일 내가 3개만 그렸는데 요 3개가 이하를 방해하는 거죠. 이게 3개가 방해하는 게 아니고 N극이 가까이 오는 걸 이하도 O 가까이 오네 방해, 이하도 O 가까이 오네 방해, 3명이 따로 방해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도선이 6개가 되면은 6개가 동시에 느끼는 거예요. N극이 가까이 오네, 6명이서 방해. 이렇게 하니까 요거보다 2배 전류가 흐릅니다. 코일의 가문수. 마지막 세 번째가 요 코일의 통 같은 거 다 필요 없고요. 요 자석이 세면, 요 자석이 센 자석이 오면은 야가 센 기에 들어오니까 세게 밀어내야 되겠죠. 그러면서 전류가 많이 흐릅니다. 아시겠죠? 자, 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밑에 자석이 셀수록, 자석이 빠르게 움직일수록, 코일의 가문수가 많을수록 전류가 세진다. 이렇게 기억하고 있으면 됩니다. 자, 이런 원리를 이용한 것이 아까 전에 우리가 마이크, 도난 방지 장치,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카드, 버스 카드, 요런 거 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발전기입니다. 발전기. 예, 발전기가 이 아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러면 발전기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요. 지금 이 그림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걸 위에서 보면, 대충 위에서 보면, 우리 요 자석이 이렇게 반만 있네요.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반만 그릴게요. 자, 한쪽은 어차피 S가 N가 이렇게 돼 있죠. 위에서 본 겁니다. 요게 통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통이 있고 중간에 회전할 수 있게 돼 있고, 요게 뭐가 갈려 있느냐, 이렇게 대충 코일이 이렇게 감겨져 있다고 생각을 합시다. 아시겠죠? 요게 뭐 꼬마 전구 같은 게 달려 있는 거예요. 요 그림에. 자, 이하를 요 회전축을 이용해 가지고 회전을 한번 시켜 볼게요. 이하를 요렇게 회전시킨다고 칩시다. 자, 여기에는 코일 입장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N극이 가까이 오죠.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이하가 N극이 편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하가 이렇게 돌아가서 여기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S극이 가까이 오네? S극 밀어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하가 S극으로 변하고. 요런 식으로. 이하를 회전하면서 이하가 자석은 가만히 있고, 지금 앞에는 자석을 움직였죠. 자석을 가만히 있고, 이 코일 통을 돌려가지고, 이 코일 입장에서는, N극이 가까이 오네? 이런 느낌이 받게 하는 겁니다. 요 부분 어떻습니까? S극이 멀어지네? 이런 걸 느끼게 하는 거예요. S극이 멀어지니까 얘를 당겨야겠네? N극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코일에 전류가 흐르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에 있는 거는 우리가 지금 자석을 움직인 거고, 지금 발전기는 자석을 움직이지 않고 자석은 가만히 있고 코일 통을 돌리는 겁니다. 지금 그림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지금 이하가 요걸 회전축으로 해가지고, 요렇게 뱅글뱅글 도는 겁니다. 이 사이를. 그럼 여기서 움직이는 거죠. 상대적으로 움직이는 거니까 여기서 전기가 발생해서 불쾌해진다. 이게 발전기의 원리입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자석은 가만히 있어야 돼요. 왜? 자석이 더 무거우니까. 자석이 무거운 걸 돌릴 필요 있습니까? 가벼운 걸 돌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석을 돌리는 것보다 요 코일을 돌리는 것이 더 이득이기 때문에 코일을 돌리는 거예요. 발전기에서. 자, 그럼 요 돌릴 때 뭐로 돌리냐입니다. 뭐로 돌리냐? 손으로 돌려도 되겠지만 우리가 발전기 보면은 무슨 발전 있습니까? 수력 발전, 그 다음에 뭐
또 뭐 있습니까? 화력 발전, 원자력 발전소 이렇게 발전소가 있죠. 자, 수력, 화력, 원자력, 뭐 풍력 이런 거 막 있을 수 있죠. 뭐 요새는 뭐 지열 발전소 이런 거 있습니다. 자, 이게 어떻게 되느냐? 수력은 물을 가둬서 물을 떨어뜨립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경사가 있는데, 경사가 이렇게 있는데 물을 가다 놓는 거예요. 이렇게 댐으로. 그럼 여기 수를 열어가지고 물을 이렇게 떨어뜨리죠. 앞에서 설명했죠. 물이 지나가면서 무슨 운동 에너지가 되겠죠. 이 물이 빠져나가면서 운동 에너지로 물이 흐르게 됩니다. 그럼 여기 뭐가 있느냐? 이렇게 생긴 게 있습니다. 물레방아 같이 생긴 게 있습니다. 물레방아. 자, 요게 회전축 이렇게 있고, 요 끝에 뭔가를 달아 놓습니다. 이렇게. 요게 만약에 뭔가를 뭐 회전식, 요렇게 코일통을 이렇게 연결했다고 칩시다. 예를 들어서 여기 연결되어 있다고 칩시다. 그럼 이 아가 여기 물이 막 이렇게 흘러가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뱅글뱅글 돌겠죠, 이렇게. 그럼 이 아가 자석 이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아가 돌면서 이 아를 밀겠죠. 그럼 이 아가 이렇게 돕니다,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코일통이라 칩시다. 앞에 자석 이렇게 있고 여기서 전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발전기의 원리가. 결국 수력은 물의 흐름으로 뭔가를 돌립니다. 그게 요 코일통을 돌리는 거예요. 결국 화력은 불을 떼어가지고 물을 수증기로 만듭니다. 그 수증기가 요게 지나가면서 요걸 돌리는 거예요. 뭔가 돌리는 거예요. 이게 코일 돌리는 거죠. 원자력은 우리가 핵에너지를 가지고 물을 데핍니다. 물을 데펴가지고 물의 수증기를 이용해서 이렇게 뭔가를 돌리는 겁니다. 풍력은 바람으로 이걸 돌리는 겁니다. 결국 자석 놔두고 코일만 돌리면 전기가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아들은 뭐로 돌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은 물로 돌리든 불로 돌리든 원자력으로 돌리든 풍력으로 돌리든 무조건 어떻게 합니까? 뭔가를 돌려가지고 결국 코일통이겠죠. 코일통을 돌려가지고 전기에너지를 만들어낸 것이 됩니다. 여기 우리가 발전소라고 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역학적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전환되는 예가 있는데 역학적 에너지가 뭡니까? 운동 에너지. 여기서 말하는 운동 에너지 같은 거죠. 운동 에너지.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전환되는 예가 수력 발전. 자, 그러면 화력 발전은 선생님 뭡니까? 화력 발전은 보세요. 화력 뭐로 합니까? 석탄으로 하죠. 석탄. 석탄 무슨 에너지입니까? 앞에서 배웠잖아요. 화학 에너지죠. 자, 이 석탄을 가지고 불을 때웁니다. 그럼 이게 무슨 에너지 나옵니까? 열 에너지 나오죠? 열 에너지로 수증기를 만듭니다. 그럼 수증기는 뭐합니까? 수증기 우리 그 라면 물 끓이려고 냄비에 물 넣어놓고 뜨거워져 가지고 수증기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막 빠져나오죠. 치 하면서 요 수증기 운동 에너지입니다. 야, 공기의 운동 에너지, 수증기의 운동 에너지. 이 수증기가 여기 있는 걸 돌리는데 이 아이 이름이 터빈입니다. 터빈. 터빈을 돌리니까 터빈에 무슨 에너지? 운동 에너지. 터빈에 달려있는 뭐? 요 코일이 도는 겁니다. 여기 무슨 에너지 되는 거예요, 결국? 전기 에너지. 여기 화력 발전. 원자력은 석탄이 아니고 뭐로 합니까? 핵 에너지. 핵 에너지를 우리가 폭발시켜 가지고 열 에너지를 만들어야 똑같은 겁니다. 풍력은 그냥 어떻게 합니까? 바람의 운동 에너지. 바람 움직이죠. 바람이라는 것이 공기 운동 에너지입니다. 공기 입자가 움직이는 거니까 요거를 터빈으로 돌립니다. 됐습니까? 수력은 물의 무슨 에너지? 수력은 물의 위치 에너지가 물의 운동 에너지가 돼가지고 터빈을 돌린 겁니다. 결국 어떻게 가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은 터빈이라는 걸 돌리면 여기 터빈입니다. 여기 터빈하고 연결되어 있다고. 여기 요 부분이. 터빈을 돌리면 무슨 에너지가 나온다? 전기 에너지가 나온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역학적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인가요? 요거 딱 역학적 에너지죠. 역학적 에너지입니다. 여기 이제 전기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요거는 핵 에너지나 화학 에너지가 역학적 에너지 아니죠. 요것도 역학적 에너지입니다. 바람의 운동 에너지니까. 됐죠? 그 다음에 소켓볼 이거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좀 우리가 뭐 좀 안 좋은 우리나라처럼 좀 개발도상국 이렇게 안 좋은 나라에 모르겠습니다. 어느 나라인지 안 좋은 나라에 전기가 없으니까
애들이 공을 차고 놀아요. 근데 공 안에 뭐가 들었느냐? 이 기계가 들었다고 해요. 이렇게. 그러니까 애들이 하루 종일 공 차고 놀면은 이 공에 무슨 에너지가? 예, 전기 에너지가 축적됩니다. 그래서 집에 들고 가서 요게 전기공을 코드에 꽂으면은 이 전기 에너지로 전구도 켜고, 예, 이 전기 에너지 쓴 겁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공 차고 노는 거 공이 굴르면서 이 에너지가 생기는 거거든요. 이 기계가 있어가지고. 공이 무슨 에너지입니까? 공이 운동하니까 운동 에너지. 됐습니까? 예,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마이크 아까 전에 뭐랬죠? 마이크 막이 있는데 마이크 막을 우리가 소리로 때리면 마이크 막이 딩딩딩 하면서 떨립니다. 이건 무슨 에너지입니까? 운동 에너지. 떨리니까 움직이잖아요. 여기 전기 에너지로 돼 가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가 전부 다 소리 에너지, 그러니까 이 마이크 막의 운동 에너지죠. 결국 역학적 에너지죠. 예, 이렇게 되는 거 있습니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되고, 자, 이번에는 그렇게 만들어진 전기 에너지를 지금 우리가 뭐 하고 있습니까? 전기 에너지를 사용하죠. 네. 그게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할 건데, 일단 에너지는 단위가 줄입니다. 그죠? 예, 한번 적어 볼게요. 전기 에너지를 계산하기 전에 뭘 해야 되느냐? 전력부터 해야 됩니다. 한번 해볼게요. 제목이, 예, 전력입니다. 기호는 P입니다. P고, 단위가, 이렇게 적는데, 요거 1WI입니다. 이거 단위입니다. 와트라고 읽어야 됩니다. 근데 이 전력이, 예, 전압 곱하기 전류로 되어 있습니다. 예. 전압 곱하기, 예, 전류. 근데 이 전력의 단위는 와트뿐만 아니라 뭐가 있냐? 요 단위가 있습니다. 요 줄 퍼 세크라고 부르는데, 우리 10m per second 뜻이 뭡니까? 1초에 10m 이동한다, 이런 뜻이잖아요. 요거는 예를 들어서 10줄 per second 뜻이 뭐냐? 요거는 1초에 10줄의 에너지를 뭐 어떻게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죠? 요 전력이 가장 기본이에요. 전력. 자, 그러면 요 전력이 우리 일상생활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전구 같은 거 보면, 이 형광등 보면 우리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적혀 있어요. 50W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50W. 그럼 이걸 딱 보자마자 뭘 생각해야 되느냐? 50줄 per sec구나. 이 안은 1초에 50줄이라는 전기 에너지를 빛 에너지로 바꿔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죠? 자, 요 저전력에서 이제 파생된 게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가 전기 에너지입니다. 두 번째가 전력량이라고 부르는 건데, 이 아이 기호는 당연히 에너지니까 E입니다. 전력량은 이 기호가 뭐냐? 기호가 W입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봤죠? 1죠, 1. 요 2분량, 1 할 때 W가 아니고 그냥 전력량도 W 씁니다. 이게 나중에 이해 가는데, 여기 에너지 단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요 전기 에너지 잘 보셔야 돼요. 요 전기 에너지는 단위가 뭡니까? 줄이죠, 줄. 요 위에 줄 퍼 세크 보입니까? 줄 퍼 세크에서 뭘 곱하면 줄만 남습니까? 시간 곱하면 되죠. 초. 곱하기 초를 하는 겁니다. 이거 단위 기억해야 됩니다. 초. 근데 이게는 뭘 곱하느냐? hour. 이것도 시간이 단위인데 hour를 곱합니다. hour. 그러면 이 안은 지금 우리가 전력에서 초를 곱했기 때문에 전력의 단위 줄 퍼 세크에서 단위만 보세요. 줄 퍼 세크에서 세크를 곱했죠. 그러니까 이게 줄 퍼 세크가 뭐냐? 줄 요렇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세크 날라가면 뭐 남았습니까? 줄. 이게 남는 겁니다. 됐죠? 전력량은 줄 퍼 세크에서 아우를 곱해봤자 이게 세크하고 아우하고 안 날라지잖아요. 그래서 이 안은 위에 있는 와트를 그대로 씁니다. 이 안은 단위가 와트에다가 이 WI입니다. 이 WI고 와트라고 읽어야 됩니다. 이거 전력량의 단위입니다. 단위 적었죠?
와트에다가 시간을 곱했기 때문에 그냥 얘는 와트시라고 있습니다. 이거 와트시 하고 있습니다. 됐죠? 그러면 단위만 보더라도 이게 어떤 뜻인지 알겠죠? 전력은 초당 한 에너지입니다. 초당 쓴 에너지입니다. 이거를 초를 곱하니까 예를 들어서 초당 쓴 에너지가 50줄이다. 그럼 1초당 50줄 쓴다는 뜻이잖아요. 요거 5초 동안 썼다. 그러면은 50줄 per sec에서 5초 동안 썼으니까 이게 초 날라가고 5 곱해가지고 줄만 남는 겁니다. 단위가. 아, 전기에너지가 250줄을 썼구나. 이게 당연한 거잖아요. 이게 뭔 뜻이라고요? 1초에 50줄 쓴다. 근데 이걸 5초 동안 썼다. 그럼 이 5배 쓴 거 아닙니까? 그죠? 2500줄 쓴 거죠. 250줄 쓴 거죠. 전기에너지는 단순히 요 전력에서 초를 곱하면은 바로 나옵니다. 기억해 주시고. 전력량은 왜 초를 안 곱하고 시간을 곱해가 약분이 안 되게 만드느냐? 이게 일상생활에서는 우리가 전기에너지를 1초, 2초 쓰지 않잖아요. 그죠? 1시간, 2시간, 뭐 하루 종일 뭐 이렇게 쓰잖아요. 단위가 시간 단위로 계산하는 것이 쉽기 때문에 이거 일상생활에서 쓰는 단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를 들어서 앞에 있는 50W, 이거 줄로 코치 필요 없어. 이거 50W가 50줄 per sec지만 50W짜리 전구를 내가 2시간 썼다.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느냐? 100W시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됩니다. 됐죠? 그럼 선생님 여기에는 초를 곱했고 이거는 시간을 또 똑같은 시간 단위를 또 곱했기 때문에 이하고 비슷한 거 아닙니까? 똑같은 겁니다. 이게 어떤 거냐? 여기 있는 1W시를 계산해 보면 이하는 1W에다가 1시간 동안 썼다는 거죠. 1W를 1시간 동안. 자, 그런데 1W는 뭡니까? 1줄 per sec 아닙니까? 그죠? 근데 1시간은 몇 초입니까? 3600초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초 날라가고 3600줄이 남은 겁니다. 결국 1W시라는 것은 3600줄이라는 에너지를 표현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기 요금을 계산할 때 오늘 우리가 한 달 동안 쓴 전기 에너지가 32만 몇천 줄이다 이러면 사람들이 숫자가 너무 크니까 이거를 몇 와트시 이렇게 고쳐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좀 우리가 보기에 숫자가 좀 간단하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 전력량이라는 것을 일상생활에 쓰게 됩니다. 됐습니까? 자, 요까지 하고 한번 읽어볼게요. 전기에너지. 전기구에 흐르는 전류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어떤 것을 하는데 밥솥은 이 전기에너지를 열에너지로, 텔레비전은 빛에너지는 또는 소리에너지, 열에너지 납니다. 열 나죠. TV 만져보면 따뜻하죠. 세탁기는 운동에너지로, 요거는 화학에너지로. 우리가 앞에 건전지, 전지는 화학에너지다 한 거 기억납니까? 예, 기억해 주세요. 요렇게 전환을 해줄 수가 있다라는 걸 설명한 거죠. 자, 그래서 한번 책을 읽어보면 소비 전력이란 전력량이란 이렇게 적혀있는데 이 개념이 소비 전력은 우리가 전기에너지부터 배워서 그렇지 소비 전력부터 해야 됩니다. 여기 단위가 뭐라고요? 와트입니다. 와트. 다른 말로 줄 per sec. 그러니까 50W다. 이 말은 50줄 per sec다. 그러니까 1초에 이 전기구는 1초에 50줄의 전기에너지를 사용한다. 이 계산법은 전압 곱하기 전류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전구가 있는데 이거를 200V에 예를 들어서 꽂았다 칩시다. 이때 전류가 2A가 흐르면 이 전기기구는 400W가 되고 400W는 400줄 per sec이니까 이 전기기구는 1초에 400줄의 전기 에너지를 사용하는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됐죠? 그러면 1초에 400줄 이 전기기구를 예를 들어서 내가 10초 동안 썼다고 칩시다. 예를 들어서 이 전기기구를 10초 동안 켜놓으면 총 전기에너지 얼마 썼습니까?
1초당 400이니까 400 곱하면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계산합니다. 400줄 per sec에다가 10초를 곱하니까 4000줄의 전기 에너지를 썼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런 전기기구를 1, 2초 씁니까? 아니죠. 그 한 달 동안 계산할 거니까 이걸 초로 계산하면 엄청나게 길죠. 근데 이 초로 계산하는 것보다 시간으로 계산하면 억수로 숫자가 간단해집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거를 한 달 동안 썼는데 30시간을 썼다고 칩시다. 됐죠? 30시간을 초로 바꾸면 엄청나게 긴 시간이잖아요. 그거 곱하면 줄로 계산하면 너무 길다 이거죠. 그래서 이 안은 30시간을 썼으면 초를 곱하지 않고 시간을 바로 곱합니다. 어떻게? 400W에서 30시간을 곱하니까 12,000W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맞죠? 이 단위 독수 크잖아요. 한 달 동안 쓰니까. 그래서 주로 우리가 요거를 12kW시다. 요 키로가 뭡니까? 1000m가 1km 아닙니까? 이 키로라는 글자가 여기 1000이라는 숫자의 약자입니다. 1000을 약자로 한 거예요. 이게 10의 3승을 기호로 하면 K입니다. K. 그러니까 이게 1000m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1000m잖아요, 이게. 이것도 22 곱하기 1000 뜻이니까 12 1000 뜻이 이렇게 적은 겁니다. 킬로와tt 뜻이 그냥 단위만 조금 커지가 한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적으니까 어떻습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요렇게 표현하는 거는 우리가 과학 측에서 전기 에너지를 계산할 때 쓰는 거고, 요런 거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단위가 되겠습니다. 요게 전력량이고 요게 소비 전력이고, 이게 제일 처음 나온 무슨 에너지입니까? 전기 에너지 되겠습니까?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밑에 있는 그림을 보니까 다 설명 다 있습니다. 형광등하고 텔레비전 세탁기 딱 보니까 이게 와트 적혀 있죠. 참고로 텔레비전 40W입니다. 이게 뭡니까? 40W는 40줄 per sec죠. 그러니까 얘는 40줄 per sec. 1초당 쓰면 40줄 에너지를 쓴다는 거죠. 근데 텔레비전을 우리가 한두 시간 씁니까? 한 달 동안? 아니죠. 엄청나게 많이 쓰죠. 우리가 100시간 썼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알을 초로 계산해가지고 전기 에너지를 계산하니까 너무 많다 이거죠. 그래서 이 알은 100시간 썼으니까 40W에서 100시간을 썼기 때문에 4000W시다. 결국 4kW시를 썼구나. 요거 1kW당 전기요금 얼마. 이렇게 계산하면 엄청나게 간단하겠죠. 이렇게 쓰는 겁니다. 보니까 에어컨이 제일 전기에너지 많이 쓰죠. 드라이기도 많이 쓰네요. 근데 드라이기는 시간이 짧잖아요. 그러니까 에어컨을 에너지를, 그러니까 이게 많이 쓰는 게 뭐냐면은 이게 온도를 너무 낮췄으면은 이렇게 되고, 이게 적정한 온도 하면은 요거 전기에너지 많이 안 씁니다. 반도 안 되죠. 반도. 그러니까 에어컨을 너무 팍 쓰지 말고 좀 적당한 온도로 하면은 에어컨을 그렇게 쓰더라도 어떻다? 전기 에너지를 그렇게 많이 안 쓴다.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요거 꼭 기억해 주세요. 요 접지 요런 거 기억해 줘야 됩니다. 전격 전압 요거에 대해서 좀 이따 설명할게요. 마지막으로 설명할 거는 요겁니다. 자, 여기 뭔 뜻이냐? 우리 집에 전기기구를 하나 봅시다. 기구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220V에 440W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이게 뭐냐? 이게 전격 전압이라고 합니다. 이게 뭔 뜻이냐면 규격이 바른 전압이다. 그러니까 220V 꽂아야 작동 제대로 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때 440W 뭡니까? 소비 전력이라고 부릅니다. 그 전력을 소비하는데 이게 440줄 per sec죠. 220V에 꽂으면 초당 440줄의 에너지를 쓰는구나. 전기 에너지를 쓰는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여기서 우리가 여기서 더 다 구할 수 있습니다. 더. 지금 이 그림에서는 요 두 개만 가르쳐 주는데 여기서 뭘 물어보느냐? 전류가 몇 흐릅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 전기기구. 자, 그럼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이게 전력 P죠. P는 뭡니까? V 곱하기 I입니다.
여기 전압이니까 V죠. 그럼 여기 I를 우리가 예측할 수 있죠. 요 두 수를 곱하면 여기 있는 중간에 숫자가 되니까 요거 2 되겠습니까? 암페어. 아, 이 전기기구는 2암페어의 전류가 흐르구나. 되겠습니까? 자, 그럼 여기서 하나 더 유추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식 배웠죠. V는 IR. 배웠습니까? 전기. 그럼 여기서 R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왜? V하고 I가 있으니까. 이하 둘이 곱하면, I하고 R 곱하면, 여기 V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야가 110ohm이라는 저항을 가지고 있는 전기기구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됐나요? 그러면 여기서 추가적으로 내가 이 전압을 잘못 보고 440V에 예를 들어서 꽂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요런 게 바뀌는데 이게 안 바뀝니다. 요 저항이 불변이에요. 이게 왜 불변이냐? 이 저항이라는 것은 전기기구 안에 있는 부품들입니다. 내가 실수로 코드를 잘못 꽂았다고 해가지고 이 부품이 바뀝니까? 안 바뀌죠. 그러니까 이 110ohm이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거꾸로 유추해 가는 겁니다. V는 IR 전류가 몇입니까? 이하 둘이 곱해가 4, 그러니까 이 전류가 4A가 되었습니다. 전압이 2배가 되니까 저항은 그대로인데 전류도 따라서 2배가 되었죠. 그러면 이하는 전력은 전압 곱하기 전류인데 이하도 2배, 이하도 되니까 총 몇 배가 됐겠습니까? 4배가 됐습니다. 그렇죠? 와트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전기에너지를 몇 배 쓰는 거예요? 4배 쓰는 거죠. 그렇지만 이하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왜? 요거 때문에. 우리가 기구를 만들 때 이 전기기구는 한 2A 정도 흐르면 적당하니까 한 3A 정도는 견딜 수 있는 전기기구를 만들어요. 근데 이게 4A를 흐르게 하면은 이 전기기구가 손상이 생기겠죠. 그래서 퓨즈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과도한 전류가 흐를 때 전기를 차단하는 요런 거 있습니다. 그래서 작동이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돼요. 하나 더. 그러면 전압을 실수로 110V에 꽂았다. 한마디로 2분의 1 되는 전압에 꽂으면은 똑같습니다. 이 저항이 불변이에요. 115. 똑같이 추적해 나갑니다. V는 IR, I는 1A. 전압이 2분의 1 되니까 전류도 2분의 1이 되는구나. 됐습니까? 그럼 이하 둘이 곱한 전력은 4분의 1이 되겠죠. 당연히 110W. 자, 이하는 평소 전기 쓰는 것보다 4분의 1밖에 전기 안 써요. 그러니까 이 작동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요런 계산이 한 번씩 나올 수가 있습니다. 요거 기억해 주시고 다음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뭐 번호 순대로 푸는 게 아니고 여기 보이는 순대로 풀을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자, 지금 그림이 코일 놔두고 지금 N극을 가까이 가는 모습입니다. 그죠? N극 가까이 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하가 밀어내려 그럽니다. 그죠? 무슨 극으로? N극으로 가까이 오면 밀어내려고 합니다. 맞죠? 그래서 이하가 전기가 흐른다. 자석을 코일에 가까이 할 때 코일에 통과하는 자기장이 변하여 전구에 불이 들어옵니다. 자, 여기 우리가 배웠던 내용이죠. 코일을 자석에 가까이 한 상태에서 정지시키면 안 됩니다. 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맞죠? 움직여야지 뭔가 생깁니다. 자석을 빨리 움직일수록 센 전류가 흐른다. 맞는 말입니다. 코일의 가무수가 많을수록 센 전류가 흐른다. 맞죠? 자석의 극을 반대로 하면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가 아니고 자석의 극을 반대로 했으니까 자, 이제 넣는 극이 X극이 됐죠. 그럼 이하는 위에가 S극이 되기 때문에 전류 방향이 반대가 됩니다.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가 아니고 방향이 반대가 된다. 이렇게 풀면 되겠습니다. 자, 4번 볼게요. 코일 근처에 막대기를 지금 넣었다 뺐다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금유계가 딱 자세히 보면 어떻게 생겼느냐. 자, 여기 막 눈금이 있는데 바늘이 딱 시작이 여기입니다. 넣을 때 바늘이 요렇게 움직이고 뺄 때는 요렇게. 그러니까 전류가 여기가 0이에요. 오른쪽 왼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넣을 때와 뺄 때 전류 방향이 플러스 마이너스 반대로 흐른다는 걸 표현을 해줄 겁니다. 됐죠? 이게 금유계예요. 전류를 측정하는데 방향까지 측정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옳은 것은 자석을 코일에 가까이 하면은 바늘이 움직인다. 맞겠죠? 전류가 흐르니까. 자석을 코일 안에 넣고 가만히 있으면은 바늘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틀렸죠? 자석을 코일에 가까이 할 때와 멀리 할 때 바늘의 회전 방향이 반대이다. 맞습니까? 맞죠? 좀 전에 설명했습니다. 자석을 빠르게 움직이면 바늘이 움직이는 정도가 작아지는. 빠르게 움직이면 어떻게 될까요? 바늘 빠르게 움직이면 자석을 빠르게 움직이면 바늘이 움직이는 정도가 작아진다가 아니고 빠르게 움직일수록 전류가 어떻게 흐릅니까? 세게 흐르니까 전류가 세게 흐르니까 멀리 가겠죠. 세게 흐르니까 이렇게 가는 겁니다. 됐습니까? 다만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은 단축되겠죠. 넣었다 뺐다 이렇게 되겠죠. 그렇지만 움직이는 정도가 한마디 정도가 작다라는 것은 얼만큼 이기 정도입니다. 정도가 크죠. 멀리 움직입니다. 그래서 정도가 크다. 됐습니까? 그래서 답이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보니까 전자기 유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석을 코일에 가까이 할 때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이 변하지 않는다. 가까이 할 때 변하죠. 멀어질 때도 변합니다. 틀렸죠. 변하지 않는다가 틀렸죠. 자석을 코일에 가까이 할 때 자석을 밀어내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생긴다. 맞죠? 반대. 가까이 오면 밀어내고 멀어지면 당기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석을 코일에 가까이 하거나 멀리 할 때 유도 전류의 방향은 반대가 되겠죠. 반대입니다. 자석을 천천히 움직일수록 유도 전류가 약하겠죠. 틀렸습니다. 발전기는 자기장 안에 전류가 흐르는 코일에 받는 힘을 이용한다가 아니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장 안에서 코일의 전류가 흐르는 코일이 받는 힘을 전류가 흐르는 코일입니까? 아니죠. 전류가 흐르지 않는데 이게서 자기장이 변하니까 예, 전류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말이 안 맞습니다. 자, 그 옆에 있는 거 한번 해볼게요. 지금 N극이 가까이 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N극을 밀어내려고 하겠죠. 여기 S극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앞에서 배웠듯이 요 짝이 N극이니까 전류가 이렇게 흘러야 됩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럼 이걸 뺑 돌아서 오면 전류가 이렇게 흐르게 되는 건 맞습니까? 됐죠? 옳은 것은 A에 유도되는 자극과 A에는 N극. 전류 방향은 C에서 D. 자, 그래서 답 1번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 문제는 자, 요것도 똑같이 움직였을 때 전구가 불이 들어오지 않는 경우는 멈춰있는 경우죠. 멀리 한다, 가까이 한다, 멀리 한다, 움직이지 않는다. 요거 답입니다. 자, 그러니까 자석을 움직이든지 코일을 움직이든지 똑같습니다. 됐죠? 자석의 극을 바꾸면 코일을 가까이 한다. 이것도 또 움직이면 뭔가 변하면은 전부 다 어떻게 된다고요? 예, 전기 흐릅니다. 됐죠? 오케이. 그 옆에 있는 거 그린 가나다는 자, 지금 코일의 가무수가 좀 다른 거 보이죠? 천천히 빠르게. 그러면 이하보다는 똑같은 천천히인데 코일의 수가 많으니까 전류가 세게 흐를 겁니다. 그죠? 4에 8에 8에 똑같은데 이하는 천천히 빠르게 이게 또 더 세겠죠? 세기가 제일 센 거는 다더라. 어디 있습니까? 아, 요거 답이겠죠? 자, 지금 발전기의 그림이 있습니다. 발전기는 코일이 회전하면서 전자기 유도에서 전기가 생산된다. 맞죠? 발전기는 영구자석과 코일로 이루어져 있다. 영구자석과 코일 맞죠? 발전기는 전기에너지가 역학적 에너지 아니죠. 역학적 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바꿔주고 움직임을 전기로 바꿔주니까 틀렸죠. 발전기와 전동기의 구조가 거의 같지만 작동 원리가 다르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 그림이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요게 이건 전구가 달려있죠. 요게 건전지가 달려있으면 요렇게 똑같습니다. 그림이. 요거는 이하를 강제적으로 회전을 시켜가지고 무슨 에너지? 전기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거고, 이하는 전선이 이게 뭐야? 전구가 건전지가 꼽혀져 있으니까 그냥 회전하는 겁니다. 결국 이하는 전기 에너지를 뭘로? 회전 에너지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하는 회전을 시켜가지고 전기 에너지 만들어낸 거고, 전기 에너지가 이미 있으니까 전기 에너지로 회전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 이게 전동기입니다.
이 뜻이 뭡니까? 전기로 움직임을 만드는 기계죠. 이게 전동기, 모터입니다. 모터. 여기 발전기입니다. 발전기. 그러니까 구조 똑같은데 원리가 다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옆에 있는 거. 전류가 흐르지 않을 때는 흐를 때 나타나는 에너지 전환 전열기입니다. 전기 에너지, 열 에너지가 전열기겠죠. 배터리 충전은 전기 에너지를 뭐합니까? 화학 에너지로 저장하는 거 맞습니까? 오케이. 전등은 빛 에너지로, 스피커는 우리 스피커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스피커 만져보면 둥둥둥 하면서 움직이는 거 느껴집니까? 운동 에너지입니다. 텔레비전은 빛, 소리 에너지, 열 에너지. 맞습니다. 여기 4번이 틀렸네요. 이게 운동 에너지, 이게 원래 운동 에너지 맞는데, 여기서는 이제 중학생이니까 소리 에너지. 근데 소리 에너지가 어차피 이 진동 에너지라고 해야 되죠. 진동 에너지. 자, 이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4번이 답입니다. 자, 그 밑에 있는 거. 텔레비전을 1시간 동안 사용했을 때 소비된 전기 에너지가 이거였다. 텔레비전 소비 전력. 자, 이게 뭐 뜻입니까? 우리 아까 전에 기억나죠? 전기 에너지랑 전력량이랑 같은 에너지 단위인데 환산이 다른 겁니다. 이때 우리가 뭐랬냐? 1W를 전기 에너지로 고치면 3600J이라고 한 거 기억납니까? 그렇죠? 이게 반대로 하는 거죠. 3600J를 전기 에너지로 바꾸니까 이게 전력량으로 보니까 1W시죠. 그러니까 얘가 100W입니다. 100W. 맞습니까? 됐죠? 그 다음 수력발전소는 뭐? 역학적 에너지죠. 물의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에서 전기 에너지로, 마이크는 소리 에너지, 소리 에너지라고 해야 되네요. 아까 스피커도 마찬가지. 소리 에너지에서 무슨 에너지? 소리 에너지에서, 그러니까 마이크의 운동 에너지로 바뀌는 겁니다. 소리 에너지가 마이크 막을 떨게 하는 거죠. 됐나요? 떨게 하는 게 무슨 에너지입니까? 역학적 에너지. 아까 스피커는 이거 반대거든요. 전기 에너지에서 반대로 놓으니까 스피커는 전기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 소리 에너지. 이렇게 적어야 되겠네요. 속개볼 아까 축구공 이야기 해줬죠. 이거 운동 에너지죠. 예, 역학적 에너지에서 전기 에너지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 옆에 있는 거. 아까 설명했습니다. 이건 뭔 뜻입니까? 적어볼게요. 220V에 꽂으면 1100W라는 전력을 내니까 이 안에 우리가 V, 전압과 전력은 V 곱하기 I죠. 그래서 우리가 전류를 구할 수가 있다. 됐습니까? 그래서 요거 둘이 곱했을 때 여기가 되니까 여기 5A 돼야 되는 거 맞습니까? 5A입니다. 그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V는 IR이라는 식을 이용해 가지고 또 뭘 구할 수 있습니까? 여기서 R을 구할 수 있습니다. R 곱해 가지고 여기 220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얘가 44Ohm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생긴 전기기구가 있습니다. 전자레인지가 있죠. 220V, 110W는 1100W는 220V 전원에 꽂으면 이게 뭔 뜻입니까? 1100J/s 1초당 몇 줄? 1초 동안 1100J의 전기 에너지로 소모된다는 의미다. 맞죠? 이게 맞는 말입니다. 이 전자레인지는 5A의 전류가 흐른다. 맞죠? 이 전자레인지의 저항은 44Ohm입니다. 이거 다 계산하는 겁니다. 110V의 전원에, 자, 이거를 아까 전에 내가 말했냐? 110V의 전원을 꽂으면 저항은 44Ohm 그대로고, 맞죠? 이게 반으로 줄이면 요것도 반으로 2분의 5A. 그럼 얘는 몇 분의 1로? 4분의 1로 줄어든다 했습니다. 그래서 얘가 4분의 1100W가 된다라는 거죠. 됐죠? 자, 그러면 110V 전원에서 소비 전력이 550이다. 아니죠. 550은 반밖에 안 되니까 이게 틀린 겁니다. 4분의 1로 떨어집니다. 110V 전원에 연결해도 저항은 변하지 않는다. 이거 맞는 말이죠. 됐습니까? 전기에너지 소비 전력 전력량에 대한 거 설명 한번 해볼게요. 이거 헷갈리거든요. 전기에너지는 다른 애로 쉽게 전환됩니다. 이게 우리가 전기에너지를 쓰는 이유입니다. 자, 우리가 전기에너지를 쉽게 전등을 이용해서 빛에너지, 스피커를 이용해서 소리에너지, 맞죠?
드라이기를 이용해 가지고 뭐 운동 에너지나 열 에너지 이렇게 쉽게 바꿀 수 있죠. 이게 편하다라는 거죠, 이게. 그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옛날에 저 부엌에서 그 땔감 뗄 때 이 열 에너지를 우리가 빛 에너지로 바꿀 수 있습니까? 그걸 소리 에너지로 바꿀 수 있습니까? 아니죠,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전기 에너지가 이게 전환이 억수로 잘 되기 때문에 전기 에너지를 쓰는 겁니다. 그리고 수송도 좋아요. 전기선만 깔아놓으면은 우리가 배달이 금방 되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전기 에너지를 쓰는 겁니다. 자, 1V의 전압으로 1A의 전류가, 그럼 이게 무슨 뜻입니까? P가 VI니까, 이하가 1V 곱하기 1A니까, 이하가 1W구나. 1W는 1J/S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맞죠? 전류가 1시간 동안 흐를 때 공급되는 전기 에너지는 1시간 아니고 1초에 1줄이죠. 맞죠? 오케이. 소비 전력은 1초 동안 전기기구가 소모하는 전기 에너지 양이다. 소비 전력이 뭡니까? 요거죠, 요거. 1초 동안 에너지. 맞죠? 이게 틀린 거예요. 전력량은, 여기서 바로 뭐 곱해? 아웃 곱해야 돼. 전력에다가 시간을 곱한 값이다. 맞죠? 오케이. 1W시는 1W의 소비 전력을 1시간 동안, 1W에다 그냥 1시간 바로 아웃 곱하면은 요거 맞죠? 됐습니까? 오케이. 요거 매우 중요합니다. 헷갈리는 거예요, 이거. 자, 그 다음에 지금 이 전구를 보니까 220V, 110W입니다. 이게 220V, 110W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거 앞에 또 했죠. P는 VI, 요거 전압이죠. 그럼 I 구할 수 있습니까? 맞죠? 이거하고 이거 곱해가 이게 되니까 이게 2분의 1이죠. 2분의 1A 0.5A 흐르나 뜻입니다. 그럼 우리가 V는 IR의 식에 의해서 R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둘이 곱하면 220이니까 이게 440ohm입니다. 맞습니까?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여기 있는 장이 440ohm짜리구나. 요걸 꽂으면은 0.5A의 전류가 흐르구나. 이런 거 알 수가 있습니다. 됐죠? 자, 이 전구의 전류는 5A이고 5A 맞죠? 아니죠? 0.5A이고 장은 440ohm입니다. 됐나요? 됐습니까? 오케이. 틀렸죠? 110V의 전원을 연결하면은 110V 연결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2분의 1로 줄어들면 이하도 같이 2분의 1이니까 같이 2분의 1 된다는 거죠. 4분의 1 되는 거죠. 이하는 총 4분의 1이 됩니다. 소비 전력은 이하의 4분의 1이 55 아니죠. 됐죠? 그러니까 4분의 110은 55가 아니니까 이 전구를 30분 동안 사용한 소비 전력. 자, 30분은 지금 몇 시간입니까? 0.5시간 맞습니까? 이하는 몇 와트입니까? 110W죠. 여기에다가 0.5시간을 곱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하가 55W시 되겠습니까? 이것이 답입니다. 됐죠? 자, 14번은 전력량 큰 순서대로 한번 해볼게요. 전력량입니다. 30W 1시간이니까 곱하면 되죠. 그냥 30W씩 요거 킬로와트입니다. 그죠? 그럼 얘는 1000이니까 1200W라는 뜻이에요. 6분입니다. 6분은 몇 시간입니까? 6분 10분의 1시간이죠. 그래서 얘는 1시간입니다. 그래서 이하는 계산하면은 120W씩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100W의 컴퓨터를 100W에다가 2시간 30분이면 이하는 2.5시간이죠. 그죠? 그래서 이하는 250W시다. 그럼 이 제일 큰 게 다죠. 됐습니까? 예. 다 나가순으로 되겠죠. 자, 5번입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하루 동안 이걸 사용했습니다. 총 전력량을 계산했어요. 그러면은 자, 소비 전력 5시간, 개수가 5개니까 다 곱하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나가 30W시 쓴 거죠. 60 곱하기 300이죠. 300W시에다가 5시간이니까 또 이게 5개 있으니까 5번 해야 되죠. 그래서 총 1500W십니다.
두 번째는 200을 4시간 하니까 800W시죠. 근데 이게 두 개가 있습니다. 텔레비전이. 예. 1600W입니다. 자, 그 다음에 250짜리를 2시간이니까 얘가 500W시죠. 근데 이게 컴퓨터가 한 대 있으니까 얘는 500W시다. 마지막에 1000 1시간이니까 뭐 하나니까 1000W시죠. 다 합치면은 네, 3000, 4600이죠. 4600. 근데 이게 이제 킬로와트로 고치니까 4.6kW시다. 이렇게 적을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한 문제가 남았네요. 민정이는, 민정이네 집. 자, 이렇게 이거 250V에 꽂으면은 요 와트가 나온다라는 거죠. 형광등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형광등 해봅시다. 요거 220V, 22W. 그러면 이거 뭐 구할 수 있습니까? P는 VI니까 I 구할 수 있죠. 예, 이게 10분의 1A입니다. 그죠? V는 IR이니까 얘가 V는 IR. 얘 둘이 곱하면 용이 돼야 되니까. 예, 이게 2200Ω입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됐습니까? 요 암페어는 맞죠, 이거? 맞습니다. 두 번째, 텔레비전 해봅시다. 요거 아까 계산했습니다. 220V에 440W죠. 그럼 얘가 P는 VI니까 2A, V는 IR이니까 요거 110Ω. 110Ω입니다. 틀렸습니다. 같은 시간 동안 전기 에너지를 가장 많이 사용한 전기기구는 다릅니다. 같은 시간 동안 썼다고 칩시다. 같은 시간 동안입니다. 이 시간 아니에요. 같은 시간 동안 전기 에너지 제일 많이 쓰는 건 뭡니까? 전기 다림이죠. 왜? 얘는 초당 22, 초당 440, 이 초당 1000 아닙니까? 전기 다림이 맞습니다. 민정이 하루 총량은, 자, 220을 정확하게 꽂았다가 쳤을 때, 이거 앞에 똑같죠? 요거 둘이 하면은, 계산하면 됩니다. 이거 다. 그러니까 요거 22 곱하기 5시간 곱하기 4개. 요거는 440 곱하기 2시간 곱하기 2개. 요거는 800 곱하기 3시간 곱하기 1개. 요거는 1000 곱하기 1시간 곱하기 1개. 요거 다 더하면은, 자, 이게 나오는지 한번 계산해 보세요. 됐죠? 예. 수고하셨습니다.